전설이 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에? 워낙 FX 쪽으로는 이름이 알려주신 분이라서. 시간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최길람이라고 하고 이펙트 아티스트입니다.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영화 비주얼 이펙트 회사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ILM, 베타, MPC, 지금은 현재는 영국계 회사인 디넥 밴쿠버에서 이펙트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고요. 영화의 전체 이펙트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 리를 저희가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마로워라는 영화였었고 샤잠인데 제가 슈퍼바이저로 있었었고 FX 아티스트만 한 50명 정도 투입됐고 거의 1년 정도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건 디스트럭션,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거는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님 좋아하는 맨날 만달로리안. 이미지 엔진이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이때 딱 세 샷인가 했었어요. 잠깐. 우리나라 영화예요. 백두산이라는 영화인데 백두산 영화도. 여기서 제가 작업한 데이터를 그쪽에서 렌더링 할 수 있게 세팅하는 과정이 좀 재밌는 과정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무겁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어떻게 무거운 거를 보지 않고 거기서 렌더링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모든 렌더링 캐시 데이터는 저한테 의뢰한 회사의 서버에 다 담아놓고 제가 여기서 작업할 때는 간단하게 보이는 쉐입만 보이게끔 해놓고 그쪽에서 렌더링하면 그게 되게끔 연동을 시켜서 작업했던 거예요. 가로로 길게 퍼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잘려서 해놓고 그걸 합치는 방식으로 나중에 하는 건가요? 하나씩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렌더링을 한 방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합성팀에서는 익스플로전 되는 그룹들을 네. 모아서 합성하는 방식으로. 아마 합성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2D에서 도와줘야지 또 완성이 돼. 그래서 사실 저도 릴을 보고 FX나 이런 슈퍼바이징의 놀라움도 보지만 제가 이제 컴포지터다 보니까 누가 하셨을까? 예. 그것도 되게 좀 궁금증이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학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법사들이에요. 네, 어벤져스의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벤져스인데 이때 셋업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닉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리드를 한 작품인데 되게 이상한 캐릭터 디자인 맞아요. 잘못해가지고 다시 했었어요. 황당했죠. 저희 한 6개월 동안 작업했는데 그러면은 2번 작업하셨겠네요?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펙트만 하면 되니까. 물론 하긴 했지만 캐릭터 쪽에선 많이 일을 했죠. 아시겠지만 FX는 빠른 거, 느린 거가 힘들거든요. 근데 소닉은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빠르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아 맞아. 또 얘가 빠르다 보니까 슬로우 모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굉장히 어렵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하나도 없고 이건 다 프로시저라는 걸로 이펙트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프로시저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보통 이제 FX는 어떤 솔버라고 하는 일종의 지금 자연현상을 흉내낸 엔진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체를 넣으면은 갑자기 중력이 발동해가지고 툭 떨어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을 되게 똑같이 흉내낸 그 솔버 안에서 해결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닉이 일단 물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쵸.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니까 그 솔버 바깥에서 일종의 모델링처럼 한 거죠. 인위적인 그렇죠. 방법을 써서 예. 모양을 쉐입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썼다. 예,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라이트닝 이펙트도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주는 게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애니메이션이 흘러가는 것처럼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프로시저라는 방식 중에 하나죠. 실제로 한 24마리인가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터들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약간 써야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예. 뭐 프로펠러 같은 거 돌아갈 때도 원래는 4개인데 약간 6개로 네, 보여야 더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일부러 약간 그게 늘려가지고. 맞아요. 트랜스포머 나오네요. 되게 오래된 작업이고 스케일감이나 이런 폭파가 뭐 실제로 있을 현상과는 이제 거리가 또 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이디어가 궁금한 것 같아요. 레퍼런스를 보고서 똑같이 만드는데 마이클 베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클 베이는 약간 폭발이 폭죽 같아요. 다 과장된 게 되게 많죠. 보통은 FX를 절제시키거든요. 근데 맞아요. 트랜스포머는 안 그래요. 더 크게, 더 많이. 일종의 슬로건이어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같은 로봇이지만 이제 퍼시픽님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약간 방향성이 살짝 차이가 있었나요? 이거는 특징이 밤이었고 비가 항상 내리고 그리고 물속에서도 계속 마린 스노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움직이고 물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뭐 이런 플루이드한 그런 느낌들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물 위에서 이제 헤비한 워터들이 많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컨트롤해야 되고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캐나다에서 한 거지만 넛잡이라고 하는 넛잡이. 아, 애니메이션이었었고 라따뚜인 줄 알아서 쥐가 나와서 라따뚜인 줄 알았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근데 흥행에는 되게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실사 FX랑 이런 3D 애니메이션 FX랑 또 차이가 있을까요? 접근법이라든지? 거의 실사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갖고 쉐이딩이라든지 컬러 뭐 이런 부분만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한 건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의 이펙트는 좀 달라요. 거기야말로 정말 프로시저런 이펙트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테크닉들이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이거는 매그라고 하는 이제 상어 나오는 영화였었고 이거는 이제 아쿠아맨의 또 한 장면이에요. 물 시뮬레이션 물 시뮬레이션이 되게 한 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거 워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은 끊어져 보이거든요. 맞아요. 잘려 그리고 보이고 물이 옆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물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산하기 위해서 꼭 그런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시뮬레이션 안 되거나 되더라도 9시간 정도 걸리는데 분산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3시간에서 끝났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실무자들만 아는 거지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예. 재밌고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듣겠어요? 맞아요. 진짜 엑기스 장면만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지 엄청 많으실 그쵸, 거란 그쵸. 말이죠. 보통 난이도 같은 거는 여쭤봐도 될까요? 뭐 물이 더 어렵다, 뭐 폭파 이런 게 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지컬한 이펙트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감독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벽을 타고 가면서 갑자기 뭘로 변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 진짜처럼 만들어야 네. 돼요. 진짜 대단. 상당히 난감하죠. 실사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그쵸, 그쵸. 이것도 공포물이었나 이거? 파라노말 액티비티? 사람들 지금 보면은 으악 하잖아요. 네. 처음에 으악 했거든요. 한 달 작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막 아름다움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저 쉐이더 정말 잘했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게임 쪽 일을 했었던 건데 이걸 만드는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벨브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작업할 사람이 우리가 이거 할 건데 너 어떻게 만들 거니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근데 저는 게임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미안한데 너 게임을 좀 더 해라. 너 게임을 너무 모른다.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벨브라고 하는 회사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났어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게임 쪽은 왜 안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아웃풋 내는 이런 테크니컬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부분인가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거에서.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추상화처럼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면서도 단순화시키는. 이펙트가 딱 예쁘게 나와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게임 이펙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이제 포토리얼리스틱하게 하는 거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카메라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카메라 안에서만 이 장면들을 보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어떤 애를 총을 쏘고 있으면 뒤쪽에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연기를 뿜어낸다. 거리를 돌렸을 때 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었을 때의 쉐입과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한 어떤 모양들 다 연구를 해가지고 보여지는 느낌들을 파악을 해야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채팅에 벨브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 꽤 있네요. 거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재밌는 건 거기가 아티스트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스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시애틀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고 주변에서 그쪽에 가면 연봉을 되게 높게 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본 거긴 한데 제가 서치를 좀 해봤더니 거기는 리크루터가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들이 면접을 보고 프로그래머들, 디자이너들이 다 면접을 봐요. 또 한 명씩 하루 종일 봐요. 다 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이제 리크루팅 팀, 그쪽 HR 쪽에 연락해서 뽑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지위가 없어요, 지위.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한 달 동안인가? 그냥 거기는 게임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뭘 하는 걸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제 게임들 다 본 다음에 너가 전문가니까 여기에 필요한 프로젝트 뭔지를 어떤 걸 해주면 더 이 게임이 발전하겠느냐를 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거 갖다 네가 프로젝트 제안을 해가지고 되면은 그때부터 그 프로젝트 한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20년 전에 FX 공부, 특히나 지금도 FX 공부가 어려운데 당시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정보도 되게 없고 그런 부분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전공이 서양화 전공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포토샵 3.0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어요. 이 포토샵이라는 툴이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툴인데?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수들 앨범 디자인하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누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걸 만든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됐어요. 퍼시픽 림 할 때 그분이 비주얼 이펙트 슈퍼바이저였거든요. 그때 만나가지고 사인 받았잖아요. 포토샵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무작정 유학을 떠났었는데 영화 감독은 너무 힘든 거다. 시각적인 구현 능력 같은 거를 같이 포함해서 연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멀티미디어 전공에 3D 애니메이션 전공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다 제너럴리스트처럼 모든 걸 다 같이 했었거든요. 꼭 FX 한 게 아니고 저는 라이팅 쪽에 더 관련이 더 많았었어요. 마야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대 그러면 사람들 다 깜짝 놀라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픽사의 렌더맨이라고 지금도 렌더맨 렌더러가 있잖아요. 네. 당시에는 렌더러가 렌더맨밖에 없었어요. 영화에서 증명된 렌더러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되게 깊이 빠지게 됐고 그걸로 책을 썼었고 한국에서 드림웍스에서 그 트레이닝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배웠는데 배웠던 랜더맨 쉐이딩 랭귀지가 나중에 후디니 배울 때 너무 큰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언어가 개념도 똑같아가지고 제가 최초로 이제 CG를 시작할 때 그때 랜더맨 책을 샀던 것 같아요. 1판도 다 안 팔린 책이었는데 하나 구입해 주신 분이 사유리님이시고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이 후디니에서 써먹는 게 너무 좋았었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었죠.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폭이 확실히 넓었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야의 지식에서 후디니 넘어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해외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었고 일을 그러다 나중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디지털 아이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랜덤맨 전문가로서 거기 세팅할 때 같이 그 라이팅 팀장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잠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간 케이스입니다. 외국에서 출발했다가 오랫동안 지금 CG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참여작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쿠아맨이 그렇긴 한데 왜냐면 제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슈퍼바이징을 한 영화거든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된 영화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야근을 했어. 철회도 한 적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걸 한다는 게 좀 믿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죠. 네네. 근데 이제 리더십들은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야근비가 없기 때문에 야근비가 없어요. 그런 슈퍼바이저들은. 아티스트들은 야근비를 뭐 2배도 받고 1.5배 받고 시간 더 넘으면 2배도 받고 하지만 리더십들은 그런 게 없지만 그 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일을 잘 시켜서 잘 끝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가진 거고 근데 자기 자신은 또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이 기억에 남는 쇼라는 게 아쿠아맨이라고 했던 거는 워터 스페셜리스트가 많지 않은데 워터 스페셜리스트 한 10명을 데리고서 거대 물 시퀀스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루기가 너무 힘든 그런 캐릭터들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 재능을 발견했는데 제가 인내심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저는 뭘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되게 뭘 얘기하더라도 정리된 얘기만 해.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저도 거기서 그때 배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품은 텐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아티스트한테 전달하지 않고 내가 또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작품이었고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아티스트 분들은 뭐 야근하고 이러면 이제 더 주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보다도 많이 받겠죠? 근데 야근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분들은 1.5배를 받잖아요. 나중에 2배도 받고. 근데 저희는 계속 야근을 더 많이 하고 촬영까지 하는 시간을 다 합쳐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연비를 안 받으니까 더 높지 않겠죠. 한국보다는 연봉 테이블 훨씬 높죠. 네, 확실히. 높죠. 확실히 높죠. 네. 그리고 거기는 시니어 아티스트만 돼도 조금만 지나도 그냥 10만 불은 넘거든요.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받으면은 얼마를 받겠어요. 그래도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건 더 많겠죠? 그런 것보다도 여기랑 뭐 다 그냥 서로 친구처럼 너무 이렇게 하이라키가 그렇게 강하게 적용되지 않죠. 우리가 오히려 눈치를 보죠. 저는 약간 좀 얄팍한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 역할 안 하고 계속 아티스트로 일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이미 그렇게 저랑 같이 했던 아쿠아맨을 했었던 친구 중에 후디니 쪽에 거의 레전드 같은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인데 거의 나보다 나이 많아요. 야근 안 하는 게 그 사람 원칙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했는데 그 아쿠아맨에서 어떤 배 안에 딱 들어갔는데 창이 다 물로 채워져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도 되게 무겁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7일 뒤에 이게 끝났거든요. 시뮬레이션이. 그 친구가 7일 뒤에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 친구는 그 정도로 되게 잘해요. 근데 전혀 리더십으로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CG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수정 요청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오는지.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수정상이 끝이 없어요. 계속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 노트들이 서로 다를 때가 많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과 클라이언트가 상상한 것과 VFX
슈퍼바이저 상상하기 틀릴 때도 있고. 그 넷플릭스 필름인가요? 거기서 버전 400번 때 봤습니다. 뭐 400번이면 꽤 가긴 겠네요. 저도 지금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고 몇 100번 번까지 정도? 찍으셨나요? 몇 번까지? 저 지금 하고 있는 거 100번 넘었어요. 오, 그쵸. 네. FX 아티스트들 특히 시뮬레이션 계속 시도하니까 100번은 뭐 그 정도는 그냥 하는 거고. 저도 제 기억에 한 121번 막 이렇게 찍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지 여쭤보네요. 못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인내심은 필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수정하고 싶은 기억나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여전히 아쿠아맨인데 아, 그 아쿠아맨의 마지막 장면 시퀀스가 FX 팀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근데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 라이팅 팀에 보냈는데 라이팅 팀에서 렌더링 못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너무 무거워서. 무어서.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을 FX에서 했는데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냥 너무 간단하게 했으니까. 합성팀에서 이제 밤새면서 한 거죠, 작업을. 그런데 마지막 실력 나온 것도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굉장히 데이트를 치고 일반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걸 다시 한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 한다기보다 라이팅 팀에서 다시 해서 합성해서 더 예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건 꼭 남는 것 같아. 회사를 진짜 다양한 곳을 거쳐가신 것 같아요. 같은 외국 계열이긴 하지만 기억 남는 그런 회사의 어떤 분위기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 ILM하고 웨타는 리더십들이 나이들이 되게 많이 좀 있어요. 오래됐고 퀄리티를 무지하게 신경 써요. IL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퀄리티를 파는 게 정말 끝이 없어요. 네버엔딩으로 파고 미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파니까 어쩔 땐 좀 질리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 그러다가 다른 회사 갔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역사적 그런 큰 회사는 컨펌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유독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VFX 슈퍼바이저들의 눈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퍼시픽님이라는 거 작업할 때 한 장면을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혼자서.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프도 말고 다 해버렸어요. 그냥. 아무도 거기서 딴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정확하게 봐요, 눈을. 수정상을 요구하고 했을 때 뭐 거의 절대적이죠, 거의. 그리고 ILM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계열사기 때문에 혜택들이 있죠. 월트 디즈니로 갈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살 때 할인받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웨타는 퀄리티도 높은데 기술 연구 같은 걸 좀 많이 해요. R&D 같은 것도. 웨타가 더 그랬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주니어 아티스트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ILM이 상당히 좋아서 오래됐지만 안정적이고 전통도 있고 한데 웨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안 받았는데 아티스트가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MPC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여기가 재밌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인원수로. 인원수로. 그런데 블록버스터를 또 많이 해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그런데 유일하게 주니어 아티스트를 뽑는 회사예요.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NPC를 거쳐서 다음 회사로 가기 좋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네, 그래서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데모리를 좀 준비해서 가는 할 수 있는 대로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주니어 아티스트를 잘 뽑진 않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를 싫어하고 막 욕하는 회사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찬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디넥이라는 회사를 저는 되게 이게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 대비 퀄리티에 대한 그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피자와 맥주를 주는 회사이기도 정말요? 합니다. 좋네요. 예전에 비해서 FX 아티스트 분들이 인식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FX는 기본적으로 좀 팔방미인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걸 알더라고요. 푸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요즘은 대부분 다 그걸 다뤄서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언어도 어렵고 합성이든 뭐 모델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갖다가 지적질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맞아요. 그런데 FX는 뭘 지적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저 언어 자체도 헷갈리고 항상 제가 FX 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월드워 Z에 나오는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좀비들 장면에 유명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너희들이 좀비다. 근데 그 담장을 넘어가면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거죠. 모델링 취업이 잘 되고 잡도 많아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아이언맨 만드는 사람 한 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FX 아티스트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귀하게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디니 이렇게 다루면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이나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프로그래머까지는 아니어도 백스라고 하는 후디니 내에서 쓰는 스크립트. 코드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 아티스트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자기 작업하는 데서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뭐 개발자가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개발자 레벨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또. 앞으로 FX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으신지. 소프트웨어로는 후디니가 거의 대세로 잡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자동화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아쿠아맨에서 칼싸움하면서 물이 튀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그거 해달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막판에. 근데 일주일 안에 다 했었어야 됐어요. 한 6, 70샷 정도 됐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었는데 너무 많은데. 스캔9에서 아마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 있는 친구인데 샷 하나를 정확하게 딱 만든 다음에 샷 넘버만 치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렌더링, 프리컴프까지 다 되게 만들어서 다음 날이면 다 나와요. 쉽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한 많은 경우가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여가지고 자동화 시켰는데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툴이 후디니예요. 후디니가 가장 쉽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다른 툴들은 너무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후디니가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장 쉬운 툴이 아닌가 싶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고수의 입장에서 쉬운 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마야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가서 뜯어서 해야 되고 맞아요. 하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AI라던가 이런 게 또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FX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마 영향이 있겠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언제 그것이 크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프롬프트를 찾아서 정확한 스크립트를 찾아서 그 장면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손으로 그리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 모든 파트분들 똑같이 얘기해 주시네요. AI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수준 높은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는 예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당장에 이제 포스트 블로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들인데 찌라시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퀄리티 있는 걸 만들 필요가 있겠어. 그죠. 자기 수준이 만약에 찌라시 정도 만들어내는 수준이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되게 높여야 돼요. 지금은 경쟁력 자체가 높여야 되는 시기가 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프리랜서를 해야 될까 또는 이제 국내가 좋을지 해외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프리랜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프리랜서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찌라시를 만들 것이냐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의 일들을 받아서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은 일단 미국 헐리우드에서 출발한 것이 맞고 가장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국 분들도 되게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가장 어려운 샷, 가장 퀄리티 있는 샷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샷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은 한국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해외로 나오는 게 좋고 요즘 해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좀 좋을까요? 요즘은 링크드인 있죠. 네. 링크드인에서 올려진 리크루터들이 올려진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예요. 홈페이지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영문 이력서 준비하고 데모를 준비하고 더 좋은 건 이제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한테 레퍼런스를 좀 부탁을 하면 되죠. 그분한테 추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레퍼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분도 좋아요. 왜냐면 레퍼럴 프로그램 통해서 하면 그분도 보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연락해서 나 좀 추천해줘.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추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명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리얼도 좀 필수로 잘 해야 하는 분위기일까요? 파티클 시스템이라든 이런 것들은 그 후디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은 아마 그 안으로 되게 깊이 들어가야 돼. 제가 이걸 후디니에서 있는 것 좀 구현하려고 했더니 조금 지금 원시적이긴 하지만 게임 쪽이라면 해야 되겠죠, 반드시.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툴들이 막 나오면서 예를 들면은 VDB 데이터를 언리얼에서 돌린다거나 엠버젠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엠버젠 거구나.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마 제너릭한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거. 근데 요즘 후디니에서도 XPU 같은 거, GPU 기반의 시뮬레이션 빠르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무에서는 거의 쓰진 않죠. 후디니는 시뮬레이션 자체도 되게 있지만 포스트 프로세스 때문이거든요. 시뮬레이션 이후에 수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후디니는.
지나면 바뀔 수 있겠죠. 그 정도 스피드로 할 수 있다. 근데 후디니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많은 FX 툴들이 도전을 하지만 결국 후디니에 막혀서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파트예요. 네. 요즘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버추얼 캐릭터라던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알기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핫한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계 오, 아이돌 네, 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든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보고 네.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예. 좋겠다고 해서 CG 쪽을 전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 와중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실무자분들도 있어요. 현업에서 이제 짬내서 초보분들을 뭐 도와주면서 하기도 하고 매번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전문가가 아닌 분들 지금 밑에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분들은 뭘 해도 하겠다. 그리고 이게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이 뭐 퀄리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공간에다 뭐 배치를 잘했고 이걸 완성을 해서 이렇게 자기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작품에 많이 참여했지만 제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들 거잖아요. 그쵸. 진정한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한 면을 좀 강조하면서 또 정리된 느낌으로 깔끔하게 이제 나오는 이제 다듬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재밌게 만들려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유도가 너무 넘쳐서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다음 작품 만들 때 갑자기 그 자유로운 게 약간 이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사라져요. 뭔가 약간 자기 자신을 조금 약간 이제 자유롭게 놔두지 못하고 뭐 하게 되긴 하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이제 계속 이걸 만들어갈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역시 슈퍼바이저분의 냉철한 피드백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금 후디니를 계속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FX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거 제가 홍보해도 되나요? 제 거를? 네, 홍보해 주셔도 되죠. 예, 예. 마스터 클래스가 있고 아, 세미나 과정 소개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나오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네, 눌러주세요. 예, 네. 당연하죠. 다른 것들은 온라인 튜토리얼들이 많잖아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실무자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무자들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방향을 잃을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한테 꼭 안 배워도 되니까 꼭 실무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꼭 해라. 왜냐면 자신이 뭘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못할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든 거는 잘했는데 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무자들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더 시간을 아끼는 거고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하는 게 좋죠. 세월아 내려가면 시간만 가거든요. 정말. 마무리를 일단 짓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이쪽 분야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 치고 그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쉽게 뭘 얻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분명히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들을 보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메가스터디 쪽에서도 최길남 그 슈퍼바이저님 세미나를 또 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공지를 드려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과 또 다른 내용으로 알지 그쵸. 못했던 이런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을 수 그쵸. 있을 거예요. 후디인 쪽으로 조금 더 약간 좀 더 들어가서 한 발짝. 진짜 CG의 너무 재밌게. 어른을 뵌 느낌이었고요. 저도 좀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제 극장에서 헐리우드 작품 보면은 또 최길남님 또 한국인 이름 한번 보시면 FX 하셨구나. 예. 찾아볼 수 있을 네. 겁니다. 이번에 네네. 아마 이름은 거기 최길로 나올 거예요. 아, 길. 최길. 네. 찾아보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